복사! 안녕하세요, 보갈복입니다. 저희 보갈복은 사회복지 이슈나 창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대출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내용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난다니 다행이네요. 혹시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회차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업, 특히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토 사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 몇 년 차시죠?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네. 369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맞나요? 조금? 3년이시니까 이 네. 초창기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기억이 생생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된 사람보다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사업 초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더 많이 알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꿀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이제 사업 초기에 사업 시작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사업의 가장 첫 단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니 해도 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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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돈도 맞습니다. 돈도 중요한데 네. 사실 사업의 첫 단추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예. 네. 제일 먼저 사업 아이디어를 정해야 하는데 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어떤 특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그게 곧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약간 비대처럼 예, 그렇죠. 사람 비대. 실생활에 좀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고친 사람. 네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 거의 저녁 먹고 들어갔다 봐도 그렇죠. 다름없겠네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네. 사업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겁니다. 피드백이죠. 예. 네네.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화하고 그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머릿속에서는 사실 자유롭게 뭐 자유분방하고 네. 다양하게 이게 그렇죠. 구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막연하고 맞아요. 이걸 해서 내가 될까? 망하진 않을까? 그렇죠. 내 투자금이 얼마큼 들어갈 건데 이걸 다 날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두려움들이. 보통 이제 그런 네. 두려움이 다 가지고 있죠. 사업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분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쩌면 몇 천만 원 이상 사용되는 사업 자금을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몇 천만 원씩이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들어보시죠. 네. 네, 또 드리죠. 아닙니다. 예, 특히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뭐 카페 창업이라던가 요식업 창업, 아니면 뭐 제조업 기반 사업이라던가 뭐 IT 관련된 창업 등 다양한 방향들이 있지만 공통해서 사업에서는 꼭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떤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이나 IT 사업의 경우에는 3D 프린트로 샘플을 만들어 보거나 기계가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짜보는 등 다양한 창작이 필요하고, 뭐 카페 창업 같은 경우도 자사 로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로고를 컵이나 용기에 새긴다거나, 요식업 같은 경우도 포장 용기 디자인이나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도 창작이겠죠. 그래서 사업에는 시제품 제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보고 이게 정말 가능한지, 그렇죠. 이게 상용화 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시제품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꼭 필요한 거고. 네네네. 그러면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IT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복잡도 하고 뭐 고가의 제품도 들어가니까 진짜로 몇 천만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꼭 상용화적인 시제품 필수한데 그 돈을 이제 좀 아낄 수 있다. 네네. 이 말이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 시제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구조를 잡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창업자가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둘의 생각을 일치시킨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한 A라는 게 네, 똑같이 소장님한테 들어가서 결과물 역시도 A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그럼 예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토스트를 가정했을 때 이제 토스트 위에 케찹을 뿌려주세요 네. 라고 그러면 했는데 뭐 이렇게 뿌리겠죠. 네. 사실 저는 이 토스트 안에 여기 안에 케찹을 뿌려달라는 내용이었지만 그렇죠.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그 의사결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게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게 그럼 또 돈 들여서 또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네요. 네.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네,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 제품의 재질이나 구조에 따라서 사실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제조나 IT 같은 경우에 뭐 PCB 회로, 기판 작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만드는 만약에 시제품 외주가 들어간다면 네. 시제품 제작에만 몇 천만 원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시제품인데 그렇게 많이 네, 들어가네요. 네, 네. 그래서 외주를 맡기는 분이 제작과 관련된 그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으면 정확한 오더를 내리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작을 해서 생산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초기 창업자분들이 뭐 막연하게 아이디어만 있고 관련된 기초 지식이 없는 채로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시제품을 만들고 또 거기 몇 배를 들여서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제품이 시장성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뭐 몇 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몇십 년 할 수도 있고 뭐 네. 몇 개월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의미가 없다. 네. 그럼 이제 뭐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망하고 네.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네. 많이 발생하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네. 돈도 줄이고 시행착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 얘기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요? 네. 뭐 어떤 메이커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름 그대로 만드는 공간입니다. 예.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정부 위탁 사업으로 일반인들에게 디지털 기술 기반 다양한 제조 기계들을 무료로 개방해서 자유롭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창작, 구상, 개조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해커스페이스 또는 팹랩이라고도 부르죠. 해커스페이스? 팹랩? 네. 뭐 이런 단어는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근데 아까 내용 중에 정부 위탁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건 뭐 구청 이런 데 있나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사업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학교나 도서관, 복지시설, 뭐 공공기관, 일반 기업이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 법인, 뭐 종교단체, 다양한 조직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로봇을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뭐 드론을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뭐 목공에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 PCB 회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 굉장히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어디 갔을 때 무슨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제가 제목을 네. 본 적이 없는데 네네. 혹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메이커 스페이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음. 예. 한번 그 네이버 지도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한번 쳐보세요. 주변에 굉장히 많고 또 메이크올이라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업에 네네. 그걸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디 있는지 검색해서 찾으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찾았으면은 네. 그걸 가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오. 공간이 메이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곳에 전화를 해서 뭐 트레이닝 등을 예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메이커 스페이스마다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 시제품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문은 무료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걸 좀 배우는 데서 교육비가 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메이커 스페이스 기본적으로 정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네. 무료입니다. 아, 예, 무료인데 아무래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도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소정의 교육비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외주 용역을 맡기거나 그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비 사용법도 배워보고, 네, 그렇죠. 내가 구현하고 싶은 제품이 네, 어떤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꼭 시제품을 외주업계 몇천 들어서 외주 맡기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직접 교육받아서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이제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라든지 네.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팀빌딩 메이킹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미래에 함께 사업을 진행할 팀원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메이커 스페이스의 메이킹 전문가분들이 만드는 것을 도와주시거나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죠. 사업 초반에는 정말 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요소들인 것 같네요. 그렇죠. 꼭 아. 해야죠. 그렇죠. 이제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렇지. 시제품을 외주 주는 것보다 네. 내가 뭐 그것보다 한 몇 분의 1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몇백만 원이 만드나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더 정말 싸게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인 어, 효율적일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잘 활용한다면 몇 천만 원 안 들이고도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네네, 맞아요. 창업하기 전이신 분, 준비하시는 분들, 뭐 특히 제조업이나 IT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해 보셔서 몇 천만 원을 좀 세이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복지나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해서 이거 좀 상세하게 알려달라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복사!